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입니다.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점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보험스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카금융서비스 보리차 언니 김은영 전문가님, 그리고 보찐이 김수희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김은영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간병인 보험과 오늘 저희가 설명한 간병인 지원 일당과 보험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오늘 여러 가지의 많은 정보로 유익한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관련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전해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김수희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진짜 찐 보험만을 찾아드리는 보찐이 김수희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정말 좋은 보험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보험을 찾아주는 찐 보찐이 김수희 전문가님, 그리고 보리차 언니 김은영 전문가님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보험 궁금증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 필요하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 필요한가입니다. 1인 가구도 증가를 하고 또 맞벌이 가구도 늘어나면서 가족이 입원을 했을 때 간병하는 사람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실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보험 두 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우선은 두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은영 전문가님은 필요하다 동그라미 선택해 주셨고요. 김수희 전문가님은 X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각각 두 분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은영 전문가님,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이제 기존에 있는 간병인 보험과 오늘 저희가 이제 간병인 지원 말씀드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동안의 간병보험은 이제 장기 요양보험과 비슷한 보장의 보험인데요. 요양 등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후유장애 등으로 해서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셨을 때에 간병비 명목으로 보장금액, 즉 보험금을 수령을 하셔서 그 금액으로 간병비를 사용하시는 데에 쓰는 보험이었다면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은 질병과 상해, 병명과는 상관없이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간병인이 직접 방문을 해주는 말 그대로 진짜 나를 돈봐주는 간병인 지원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의 혜택이 다르니까요. 명확하게 아시고 오늘 좋은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간병인 지원 1번 일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중증 환자 기준으로 간병인 고용비가 225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평균 60대 부부가 생각하는 최소의 생활비가 167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이제 생활비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내가 아플 시에 간병인비 보험으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월 간병인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죠.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종합병원 기준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56.7%, 그리고 간병인을 둔 환자가 무려 15.1%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72%가량의 환자들이 간병인을 통해서 간병을 받고 계신데요. 이렇게 간병인의 필요성은 높아져만 가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험에 대체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게다가 건강하실 분일 경우에는요, 월 2만 원대로 저렴한 보험료로도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은 병명에 상관없이 입원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좋은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 최소 생활비, 60대 부부가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보다 이 중증 환자 간병인 고용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경제적인 타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반면에 김수희 전문가님은 X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저는 일단 X를 선택을 했는데요. 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긴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만큼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X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김은영 전문가님 말씀대로 건강하신 분이시라면 나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2만 원대에서 보험을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특약이 갱신형이기 때문인데요. 갱신 주기도 3년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갱신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갱신되는 시점에 물가나 아니면 피보험자의 나이,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손해율 등 이 보험료를 책정하는 모든 결정짓는 모든 요소들을 새롭게 책정해서 그 당시의 보험료를 다시 매기게 됩니다. 특히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특약의 경우는 직접적인 이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는 특약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로 높아지는 이 인건비 대비해서 이 보험회사에서도 그 부담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갱신의 폭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갱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김은영 전문가님, 이런 갱신에 대한 위험성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김수희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특약은 갱신형 특약입니다. 네. 네, 하지만 갱신형 특약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은요, 비교적 나이가 어리신 분들보다는 5,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 가입을 많이 원하시는데요. 이럴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게 보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하시려고 하는 나이대가 5, 60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갱신형인 보험이기 때문에 월 2만 원으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입원 보험이다 보니 당연히 간병인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내가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입원 일당으로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단순한 감기부터 중증 질환인 암까지 종류를 따지지 않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당연하게 단순 타박성이거나 단순 골절이실 때에도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더 좋은 점과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점이죠. 이제 의료기관의 구분도 없습니다.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1인실이나 6인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원하실 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할증을 통해서 간편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설계사와 꼭 상담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하니까요. 언제든지 보험스크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고 보상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김은영 전문가님은 다시 한번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고, 앞서서 김수희 전문가님은 이 보험이 갱신형이다, 3년 갱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김수희 전문가님 또 어떤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월 2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건강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당뇨 이런 질병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김은영 전문가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가 할증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간편 심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 진단이 없으시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으시지 않은 분이시라면 어떠한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렇게 간편 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가 4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할증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초간편 심사라고 해서 또 다른 플랜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물어보거든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 진단,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없으시면 역시 할증된 조건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 50대 후반의 분이시라면 월 보험료가 3년 갱신인데도 이렇게 초간편 보험일 경우에요. 7, 8만 원이나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절대 부담이 없는 보험은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거를 좀 주의를 드리고요. 또한 간병인을 신청을 하시려면요. 원하시는 날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80번. 네, 1년에 180번을 쓰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지원받으신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는 교체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꼼꼼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 병격 유무에 따라서 또 일반 심사, 간편 심사 이렇게 나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험을 쓰게 되는 날이 온다면, 필요한 날이 온다면 원하는 날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또 교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OX 시간을 통해서 오늘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저 보험 필요한데 라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입니다. 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양남 박정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분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네. 40대 남성분이셨고요. 일단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문의를 주셨고요. 네.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신지 문의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병자 실손에 가입 중이신데 일반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하신지 이렇게 세 가지 의뢰를 주셨는데요. 네.
아나운서님, 그 네. 유병자분 실손 같은 경우에는 70%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고혈압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하실까요? 고혈압 환자분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실손으로 할증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리모델링을 일단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졸중 진단금 2천만 원, 네.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음.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2천만 원, 34대 수술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를 보시면은 네. 이제 3대 진단금 중에 이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 이제 중대한 질환들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만기 갱신형 보험으로 네. 100세까지 이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총 1억 3천만 원이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1억 3천이란 돈을 납입을 하시는데 주요 진단금 자체가 3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더 폭넓은 보장으로 뇌혈관, 심혈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바로 이제 당번님이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뇌혈관, 심혈관 플러스 이제 수술비 40대 남성분이기 때문에 네. 수술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34대 수술비는 아무래도 보장폭이 더 적기 때문에 1호종 수술보다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40세 남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총 2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고요. 보장 금액과 갱신형, 뭐 보장 기간 모두 다 X표가 그어져 있는데 특히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를 보고도 기존의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왜 쓰여 있는 걸까요? 40대 의뢰해 주신 분이 아, 고혈압 고혈압. 환자 유병자분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이제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 중이셔서 이제 일반형으로 이제 전환하실 걸 좀 고려를 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갱신, 갱신, 네. 그리고 이제 빵구가 많이 뚫렸죠. 네. 그러다 플러스 이제 네. 적립보험료도 플러스로 내고 계셔서 이제 이 부분이 보험료가 지금 현재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네. 16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적립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보험보다는 보장의 폭이 좀 더 적고 이제 보험료는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존 보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제 한충희 전문가님. 네, 보험을 충분히 제대로 설명해주는 남자 보충제 한충입니다. 자, 오늘 의뢰해주신 시청자분은 40대셨고요. 자, 고혈압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저희가 보장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S화재 유병장수 플러스란 보험을 갖고 계셨고, 자, 보험은 납입 기간은 10년인데 갱신형이셨습니다.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 6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보장 기간은 보장 가입 연도는 2016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자, 보험료는 14만 5천 원을 가입하고 계신데 여기에 적립보험료가 좀 붙어 있었습니다. 적립보험료는 약 8만 원 정도 붙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S화재 역시 S화재인데요. 자, 유병자 실손을 갖고 계셨고, 자, 1년 갱신이었고, 자, 3년마다 만기되는 유병자 실손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같이 준비를 하셨고요. 자, 35,240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역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자, 일반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준비하셨고 상해 사망일은 5천만 원인데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계 조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도 불가피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은 3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금 2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34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10만 원이
나올 거고요. 네, 골절 진단비 30만 원, 화상 진단비 20만 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병자 실손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실손보다는 좀 약간 틀린데, 자, 입원 5천만 원, 네, 그리고 통원 20만 원인데, 자, 입원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입원하시게 되면은 뭐 수술이라든지 뭐 식사를 하시게 될 때 쓰시는 비용이 5천만 원 선도로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 실손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급여 부분은 80%, 비급여 부분은 70%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오게 되면은 급여 부분은 약 80만 원 드리는 거고, 비급여 부분은 7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비급여 부분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MRI나 조수 치료, 그리고 수액 치료하실 때는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병자 실손은 일반 실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라도 아프시게 되면은 이렇게 유병자 실손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고혈압 질환만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맞지 않는 몸으로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장 내역을 한번 현황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중요 진단금, 암, 뇌, 심장 이 부분이 갱신형이셨고, 만기인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야 됐고요. 자, 2013년 34세 때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 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셔서 보험을 준비했는데, 담당 설계사분이 유병자 보험을 추천해 주셔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갖고 계셨고, 자, 납입 보장 대비 과도한 납입 보험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납입 보험료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적립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적립보험료 아직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습니다. 네, 오늘 증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적립보험료가 뭐냐면, 자, 우리 A 보험사 증서를 보게 되면 보험료는 약 8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장보험료는 67,156원, 적립보험료는 12,844원. 자, 두 번째 증서를 보게 돼도 그 보험료는 10만 원인데 적립보험료는 약 33,800원으로 붙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 보험사에서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으로 해서 쌓이는 금액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나중에 해지했을 때 원금이 다 지급되냐? 원금 지급이 안 됩니다. 원금보다 낮은 부분으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유독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이 적립보험료 납입 기간 끝나면 돌려주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20년 납, 30년 납 다 끝나고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인 100세 또는 90세 거의 끝에 돼서야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한 금액으로 놓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 장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이제 그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 갱신형 보험하면 또 이 부분도 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20년 납, 30년 납 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난 20년 동안 납입할 때만 갱신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20년 납 하시고 나서도 만기인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3년 갱신, 5년 갱신, 이 주기마다 위험료를 재측정해서 보험 만기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렴하게 가입하시게 되더라도 나중에 위험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까지 내시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갱신형 보험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활동 시기에 준비하시면 좋은 선택입니다. 자, 비갱신형 보험은 가입하셨을 당시의 위험료만 측정을 해서 그 측정 보험료를 꾸준히 20년, 30년만 내시게 되면은 나중에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비갱신형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또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저희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고혈압이라든지 척추 측만증,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병이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이 부분 우리 할증 플랜으로 해서 약봉투만 보여주셔도 일반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할증 플랜이 뭐냐? 우리 12시 넘어서 택시를 타게 되면은 약간의 할증이 붙죠. 이것처럼 보험도 할증이란 게 있습니다. 기존 보험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약봉투 그림이 나와 있죠. 이 약봉투만 보험사에 제출을 하셔도 이 부분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환자 이름, 그리고 조제 일자,
익명, 양명, 그리고 처방 일수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가입 연령은 30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처방 일수는 혹시라도 처방 일수가 180일 이상이 넘는다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서류는 좀 필요한데요. 약봉투만은 좀 불가하고 내가 이제 진단받은 이런 진단서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합니다. 자, 생애 특약은 할증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자, 질병 특약만 할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심장과 뇌 그리고 수술비 정도만 할증이 되고요.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혈압이 있어도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유병자 보험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정리를 도와드렸고 유병자 플랜으로 자 유병자 플랜이 아닌 약봉투 플랜으로 해서 M화재의 알뜰한 건강으로 준비를 시켜드렸고요.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5천만 원과 암 진단금 3천만 원. 중요한 부분은 유사암이 1,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까 300만 원이었는데 암 수술비도 300만 원 도와드렸고요. 뇌혈관 진단비 약간 없었습니다. 500만 원까지 준비를 도와드렸고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급성 신경증색증 진단비 2천만 원 준비 드렸고요. 자,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 같이 준비해 드렸고, 자, 화상 골절 진단비까지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상해 질병 간병 지원 1번 1당을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아까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내가 혹시라도 간병인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간병인이 직접 나오는 특약입니다. 그럼 간병인이 굳이 필요 없다 하시게 되면 2번 1당으로 1만 원씩 계산해서 챙겨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실손인데 유병자 실손이 아닌 일반인 실손으로 해서 고혈압 할증 플랜으로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상해 질병 2번 똑같이 5천만 원이고요. 통원하셨다 하시면 이제 25만 원인데 이 부분 이제 약제빈 포함해서 5만 원까지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급여 부분이 90%, 비급여가 80%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약 10%씩 더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그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도수치료나 MRI, 주사료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자,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할증이 되더라도 일반 실손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 실손으로 같이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변경됐는지 앞전에 있던 부분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상해 사망은 기존에 1억이었지만 굳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5천만 원만 준비 도와드렸고요. 자, 암 진단비는 같은 3천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업시켜 드렸고요. 자, 뇌혈관 진단비 없었습니다. 500만 원까지 같이 준비 도와드렸고 뇌졸중 진단비는 똑같이 2천만 원이고요. 자, 뇌출혈 진단비는 굳이 포함이 필요가 없어서 뺐는데 자, 이 부분은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에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빼드렸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이 도와드렸고, 자, 기타 이제 1호종 수술비, 그리고 2번은 기존에 암 2번만 10만 원만 지원해드렸지만 이 부분은 간병인 지원 2번 1당으로 같이 준비 도와드렸고요. 자, 실손은 유병자 실손에서 착한 실손으로 해서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월 보험료는 18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적립보험료 없이 16만 3,180원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험료가 얼만큼 또 많이 내려갔는지가 또 확인이 되는데요. 기존에 S화재 유병장수와 S화재 유병자 실손 해서 월 18만 240원인데 자, 갱신보험료까지 포함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18만 240원에서 자, 우리 M화재 알뜰한 건강과 M화재 실손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16만 3,080원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17,160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총 납입 보험료는 약 418만 원인데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갱신형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절감을 아마 나중에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할증 플랜으로 우리가 일반 건강보험으로 교체를 도와드렸고요. 자,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서 보장 기간을 강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2대 질환인 자, 뇌, 심장 질환 관련해서도 자, 각각 500만 원씩 해서 더 많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든든하게 준비를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보험입니다. 모르면 그냥 난 유병자인가 보다라고 해서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갖고 계셨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처럼 아파도 할증 플랜으로 일반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스쿨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직접 연락 주셔서 저희처럼 잘 상담 받아서 좋은 보험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당보험 전문가 한충이었습니다. 네, 한충희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볼까요? 네. 네. 일단 의뢰 내용 1을 보시면요. 네. 이제 암, 뇌, 심장 진단비,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500만 원씩 플러스를 해서 네. 3천만 원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유병자 실손에서 일반 실손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네. 이 부분 바꿔드렸고요. 고혈압 할증 플랜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료 상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병자 실손보다는 더 저렴했기 때문에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장 범위인데요.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심혈관 진단비를 추가로 해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범위가 늘어났겠죠. 네. 그리고 아까 34대 수술비에서 1호종 수술비로 바꿔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장 범위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사암 진단비가 300만 원이셨는데 이제 1,000만 원.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갑상선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병인 지원 일당 입원비, 이제 간병인 지원이 나오는 저희 1교시 때 이야기했던 부분도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장 기간인데요. 기존과 똑같이 100세 만기이긴 하지만 이제 10년 갱신형 보험과 20년 납 100세 예. 만기 보험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됐었는데요. 이게 갱신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3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낮춰드렸기 때문에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공적인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납 보험료는 16만 3,180원으로 보험료는 소폭 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네. 총 납입 보험료는 8천만 원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 이제 어. 시청자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보험은 모두 다 XP가 거져 있었는데 다 동그라미표를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원하시던 부분들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특히나 아까는 뇌와 심장 보장 범위가 보장이 폭이 굉장히 좁았는데 넓게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간병인 지원 입원 1단까지 넣어드렸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또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보험료는 조금은 더 줄었다는 점, 16만 3천 원이라는 점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를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또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꽉꽉 차 있죠. 네. 이제 고혈압 약봉투 플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네. 유병자였던 부분이 고혈압 할증 플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제 비갱신형 그다음에 이제 보장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네.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 기간인데 납입 기간도 이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지만 20년으로 이제 짧게 바꿔드렸다. 네.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장 범위는 더 넓게 그리고 납입 기간은 20년만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유병자라고 해서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일반 실손을 가입 못하는 게 아니다. 할증 보험만 하신다면 충분히 보장도 넓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좋게 잘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찐이 김수희 전문가께서 서브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동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으로 알차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 이후로는 더 이상 가입 고민하시지 않고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차분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서브보험입니다. 사실 이런 서브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기존의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도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암 진단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족들이 여성암에 굉장히 많이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보험을 보게 될 거고 이 부분만 조금 여성 관련 암 부분만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근데 폭넓게 보장을 받는 암 진단비는 다 좋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가입을 쉽게 좀 생각하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보험이 서브 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동차를 주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제 폭넓게 가입하고 계시는 종합보험을 이제 차라고 생각하시면 차 안에는 이제 엔진이나 휠 같이 이 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대체 품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바로 서브 보험은요, 이런 엔진이나 휠처럼 이 자동차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내 보험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많이 주셨던 질병별로 아예 플랜을 조금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요즘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보험술꿀 많이 방송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내 보험을 보니까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낸 보험 아깝고 이럴 때 이 부분만 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대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 원. 거기에다가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2천만 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관혈과 비관혈로 나누어져 있는 수술비를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딱 이렇게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보험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0대, 50대 기준으로 남자, 여자 그다음에 A화재, B화재 이런 부분들 조금 제가 계산을 해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네, 그렇죠. 남성분들은 조금 보험이 비싸요. 그래서 50대가 되시면 5만 원대긴 하지만 40대인 경우에도 3만 원대로 준비를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게 또 더 부담스럽다. 그러면 뇌혈관 심장 진단비를 1,000만 원만 가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 보험료는 조금 더 다운이 되겠죠. 다음 질병을 보실게요.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은 여성이 진단받는 암 1위로 굉장히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고 특히나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소외감은 일반한 진단비에서 20% 아니면 10% 정도 암 진단비를 만약에 1,000만 원 가입을 하고 되시면은 갑상선암 진단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준비를 못 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암 진단비를 가입하면 유사암 진단비라고 해서 소외감이랑 유사암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1,000만 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막 가입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2,000, 모든 암을 포함하는 진단비에 유사암 진단비 500, 상품을 만약에 잘 선택하게 되시면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여기에 갑상선암 및 기타 피부암 전이암까지 보장이 되는 진단비 3,000만 원 추가하시고 갑상선암을 초기 제외한 갑상선암을 또 진단비를 또 3,000만 원을 추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엄마가 갑상선암이나 아니면 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시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갑상선은
질병이 유전이기 때문에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에서 다 준비가 가능하시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4만 원 이때에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20년 갱신에 대한 플랜이고요. 만약에 비갱신을 원하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보험료가 조금 더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암 진단비를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암을 준비를 하시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암을 좀 준비를 더 하고 싶다.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환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암 진단비를 기본 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입을 하셔야 이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1대1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드렸고 남성분들 많이 진단받으시는 대장, 소장, 항문 진단비가 2,000만 원. 간, 담낭, 담도, 췌장암 진단비가 추가로 2,000만 원. 이게 다 추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암 진단비가 많은 거거든요. 비뇨기관 암 진단비가 2,000만 원, 남성 생식기 관련암이 3,000만 원. 이렇게 많은 암 진단비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40세 남자 A 화재 같은 경우는 3만 원, B 화재 같은 경우는 3만 원입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에서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기존에 암 진단비 많이 있으시고 그냥 그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암 진단 2천, 4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남성적으로 많이 진단 받으시는 암 진단비 추가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다음은 당뇨입니다. 당뇨 걱정 많으시죠? 고혈압만큼이나 많이들 요즘에 진단받으시는 부분들이 당뇨일 텐데요. 이 당뇨 플랜도요. 당뇨 플랜 같은 경우에는 당화 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거일수록 당뇨의 그 정도가 좀 낮은 건데요. 이렇게 낮은 거부터 7.5, 8.5 이렇게 당화 혈색소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렇게 진단금이 나갑니다. 진단금이 나가고요. 당뇨는 제일 무서운 게 합병증 진단이라고 하죠. 합병증 진단 받으셨을 때 1,000만 원. 혹시나 당뇨로 이제 다리나 손 이런 것들을 절단을 하게 되시면 추가적으로 5만 원. 이렇게 해서 딱 저렴하게 당뇨 플랜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A 화재 남자는 3만 8천 원 정도, 여자는 3만 1천 원. 당뇨 보험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조금 금액이 나가는데 A 화재는 6만 원인데 또 B 화재를 선택하시면 3만 9천 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보험사를 어떤 데를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각 회사별로 보험료를 조금 조율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석을 심하시게 되면 투석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질병 휴유 장애를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특히 3%부터 보장을 받으시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2,000만 원, 그리고 신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만성 신부전 진단비 2,000만 원, 말기 신부전 5천. 그다음에 당뇨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신장 질환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 진단, 말기 신부전 진단, 그다음에 똑같이 당뇨성 족부절단 진단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되시면 보험료 3만 원과 2만 원대에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설명드린 이런 질병들 이외에도 많은 질병들에 관련된 서브 보험의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험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시라면 무조건 해지하거나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만 딱 맞게 준비를 저렴하게 하신다면 아주 가성비 있고 좋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스쿨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아주 좋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교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문의를 주셨던 서브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또는 뭐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 생기시면요.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026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가시죠.
네, 지금부터는 방과 후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험스쿨로 보내주신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휴대폰 번호 뒷자리 99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광고를 보고 암보험이 저렴하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갱신형 보험이었는데 보험료가 저렴해서 부담이 없어서 가입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다 안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이제 갱신형 보험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유지가 어려운 보험이라 갱신형 보험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20, 30대 분들은 이제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20, 30대의 이제 우리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굳이 이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경제적인 경제 활동을 하실 시기에만 보험료 납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장은 종신까지 받으시는 게 원래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나이대에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보통 보험을 이제 늦게라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60대, 70대, 뭐 50대 이런 분들은 보험을 준비를 하고 싶어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게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리를 해서 뭐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유지가 계속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이 보험이 끝까지 안 가게 되기 때문에요.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보험을 준비하실 때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요. 가입 대상과 그리고 갱신 주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0대의 분이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보험료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요. 이왕이면은 3년 갱신보다는 뭐 10년 갱신, 10년 갱신보다는 20년 갱신으로 갱신의 주기를 최대한 넓게 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제가 가입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거나 뭐 20, 30대 뭐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비갱신으로 경제활동 시기에만 보험료 납입을 하시고 종신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의 나이가 확인이 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갱신형 보험이 꼭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요. 가입 대상과 그리고 갱신의 주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대별로 갱신과 비갱신에 이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를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에는 비갱신이 좋다라고 하셨고요. 60대 분들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갱신 주기를 길게 하시면 갱신형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내 나이에 맞게 우리 시청자분도 잘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보험스쿨 방과 후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문자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